자, 그럼 이어서 오늘 포럼의 발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드랩 506의 이정민 대표님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디자인 산업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랩 506의 이정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자인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트렌드 캐스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트렌드 캐스터는 트렌드를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저의 직업은 미래 시장을 예측을 해서 기업들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발제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막중한 책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고사해 봤을 텐데 와서 다시 한번 이 무게를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발제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디자인 산업이 여러 산업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 산업이 지금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조금 고민해야지 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2년 한 8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어느 날 제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니까 엄청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이 2년 6개월이라는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 다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소비자들도 우리의 시장도 코로나 이전과는 사뭇 매우 다른 그런 변화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들 코로나가 이제 조금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한테 이제 위기는 끝인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위기의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저 강남역의 현자. 기후위기.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저희는 이미 영하 10도, 15도, 영상 35도, 40도의 혹한 혹설을 견뎌왔던 그런 굉장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후위기를 잘 실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서 저희 특히 디자이너들이 가장 고민해야지 되는 그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희에게 전쟁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전 세계가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 기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가 위기 저희가 진짜 아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끊임없이 금리도 싸지고 뭔가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정말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고민을 해야지 될지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더불어서 인구 위기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합니다. 저희는 인구 위기라고 하면 다들 고령화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인구 위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일하는 데에서 특히 감정 노동 분야에서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의 또 다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요, 이전과 달리 새로운 소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지출 챌린지.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굉장히 재밌게 돈을 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플렉스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먹방, 얼마나 끝까지 먹어주고 얼마나 끝까지 소비를 하는지를 가지고 플렉스를 했다면 지금은 지출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그리고 뭐뭐를 하지 않는 이런 챌린지가 인스타그램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존과 달리 소비의 행동들을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저희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의 어떻게 보면 절정에 다른 지금의 인류 문화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물건은 새롭게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쓸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었다면 지금은 도대체 물건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혹은 우리 주변에 많은 디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이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과제들은 무엇일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숙제, 과제를 바로 인류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다 요즘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ESG 경영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는 좀 거리가 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지 아직 뚜렷한 감을 못 잡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저 원은요, 바로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라는 저희의 지속 가능의 가치를 담은 표인데요. 제가 저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것들을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혹시 저 잔우담이라는 그 제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의 제품입니다. 미역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저희의 잘 아시겠지만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게 대부분 버려지면 땅에서 묻혀서 정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땅에다가 묻게 되면 바로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것들은요,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은 뜯버 챌린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뜯어서 버리세요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병뚜껑 분리수거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많은 지속 가능성은 주로 소비자들한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 자체가 원래 친환경적이라면 훨씬 더 굳이 우리에게 소비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품이라는 게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볼백이라는 의류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요. 옷을 버리면 바로 쓰레기가 버려진 옷이 땅에 다시 돌아가서 환원이 되는데 한 60일 가량이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썩어서 없어지는 옷이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 패션이 최근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류 산업은 굉장히 보이는 아름다움과는 달리 석유 산업 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런 고민이 조금 더 담겼다면 더 괜찮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의 소비는 지속
적으로 저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BMW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요, 저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저 센서가 실제로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햇빛이 많이 내려지는 여름에는요, 하얀색으로 바꾸게 될 수 있고요. 차의 컬러가. 그리고 또 추운 때에는 일종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이제 도포 표면이 바꾸고 컬러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요. 실제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저희가 예를 들면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히터를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지금 고민해야지 되는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제품들이 내 손을 떠났을 때 얼마나 이 사회에 무해하게 그리고 원래 있던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더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디자인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립리드라는 이 제품은요, 실제로 완전 100%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인 디자인이기도 하지만요, 또 재미있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의 컵들이 이런 막 마시다 보면은 쏟아지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이제 주로 일으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위시 사이클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위시 사이클링. 예. 뭐냐면요. 저희가 리사이클, 재활용을 할 때 실제로 저희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막 버리지만 아예 분류 자체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버려지는 생활 소비자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그런 쪽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 환경이라는 거는요, 자연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환경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회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야지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디자인들이요, 어떤 특정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레고에서는요,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저 레고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2019년도, 2011년도에 이런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2019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오랜 동안 디자인 업계 혹은 이런 가구, 완구류들 업계에 좀 장애 아동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점자를 개발을 주도를 했던 디자이너가 의도치 않게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시력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차별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갖추어야 될 요건,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요건 중에 하나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심리안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켈로그는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시각장애인의 날에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뭐냐면, 이건 사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노안이 와서 보니까 뭘 봐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기 QR코드를 딱 갖다 대면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게 실제로 그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 이질리드라는 저 제품은요, 다 병뚜껑을 따면서 내가 좀 더 팔 힘을 길렀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손이 하나밖에 없다면 저는 저 병뚜껑을 어떻게 따야 할까요? 네, 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병뚜껑은요, 이런 진공 패킹 할 때 그 진공을 풀기 위해서 집어넣어야지 되는 힘이 아니라 뚜껑 위에 이렇게 푸시 버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서 훨씬 분리하기가 쉽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이런 디자인도 있는데요. 아워플레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2019년도에 출범한 회사인데, 출범하자마자 매출 첫 해에 200억을 넘게 찍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브랜드입니다. 파키스탄 창업자가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 창업자가 자기 요리를 하려고 해보니까요, 뭔가 미국에서 쓰는 팬들은 다 미국의 스파게티나 이런 미국 음식을 하기엔 굉장히 좋은데, 내 음식, 우리나라 음식을 하기엔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시아 혹은 소수인종의 문화를 너무 배려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주방 도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Always Pan이라는 거를 하나를 개발했는데, 저 하나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은요, 실제로 누구나 편견 없이 접근 가능해야지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 내의 다양성 혹은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는 경험들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교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과 저런 차별 없는 디자인만을 제안을 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안정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속 가능성, 저희가 지속 가능한 거 아무리 만들어도 디자이너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고려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런 거 다 좋은데 왜 안 사냐. 지속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더라. 실제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퀄리티를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지속 가능하면 내가 왜 안 사겠어?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뷰티파이는요, 실제로 뷰티 산업의 그런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리뷰를 해서 실제로 최상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퀄리티와 똑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그런 음식물, 아마 비건, 채식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니, 비건 채식을 하는데 왜 고기보다 채소가 어떻게 더 비쌀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신 적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디자이너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소비자 탓을 해야 할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실제로 영국에 있는 이 리테일러들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똑같게 친환경 제품인데요. 실제로 가격은 전체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혁신, 원료를 수급하는 방법, 가공, 생산하는 방법들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가격은 저렴하면서 여전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불경기라서 싼 제품들만 그렇게 팔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기능에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불편해했었던 어떠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기술의 혁신, 디자인의 혁신을 통해서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레에서 제공한 저 디자인은요, 실제로 저희 오븐 쓰게 되면 뭐가 가장 아쉬우신가요? 네, 바로 청소. 그 청소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20년대 전 세계가 아마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의 위기를 딱 벗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즐거움을 찾고 또 자본주의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팬데믹이 넘어서고 나서 아마 저희 디자이너들, 디자인 산업에 요구되는 그런 니즈들이 훨씬 더 크고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역에 한국 디자인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많은 영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받고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제가 질문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그 발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디자이너는 세상의 질문에 해답을 내는 그런 역할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그 해답이 지속 가능하고 그런 좋은 솔루션을 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트렌드 컨설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렌드 어떤 키워드도 뽑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거에 되게 사실 관심이 되게 많고, 어떤 트렌드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저거를 어떻게 도출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질문일 것 같거든요. 답해 주시죠. 네. 일단 트렌드 컨설팅은 3D 직업입니다.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인데, 저희는 인간지능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다 일일이 데이터를 뒤지기도 하고, 저희가 SNS를 몇만 건까지 일일이 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사람들, 저의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의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편견에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습관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것 자체에 편견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양한 사람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제 편견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찰해서 보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저는 취향이 없으려고 노력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의 취향은 트렌드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조금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으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자료들에서 컨닝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치시기만 해도 정보가 이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편견 없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트렌드를 리딩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어떻게 리드할 거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정민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네.